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의 가장 큰 약점이 사실은 성공을 위한 비밀 엔진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 모두에겐 뭐랄까, 극복하기 참 어려운 단점이나 콤플렉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은 우리가 속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그저 관점의 문제일 뿐이라면요? 오늘 그 관점을 한번 제대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시시포스의 분투입니다. 아시죠? 끝이 보이지 않는 노력을 계속하는 그 느낌? 그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댄 에리얼리 교수의 연구에 나오는 실제 사례인데요. 정말 최고의 인재들이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혁신적인 제품에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프로젝트가 폐기된 겁니다. 와,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그냥 물거품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신화 속 시시포스가 느꼈을 그 허무함, 그 자체 아닐까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만약에 그 고통스러운 노력 자체에 해답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자, 이제부터 노력의 진짜 가치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이케아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참 신기한 건데 우리가 낑낑대면서 땀 흘려 직접 조립한 가구가 있잖아요. 그게 훨씬 비싼 완제품 가구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현상이에요. 바로 내 노력이 들어갔다는 그 사실 하나가 사물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이 케이크 믹스 이야기는 진짜 재밌어요. 1950년대에 한 회사가 물만 부으면 끝이라는 엄청나게 편리한 제품을 내놨거든요. 근데 주부들한테 완전히 외면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쉬우니까 이게 내가 만든 케이크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진짜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가루 계란을 빼고 직접 계란을 깨서 넣도록 불편함을 추가한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매출이 폭발했습니다. 이 약간의 수고가 엄청난 애착과 가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 원리가 우리 삶에 얼마나 보편적인지 이제 조금 더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이접기 실험 결과는 정말 드라마틱해요. 직접 종이약을 접은 창작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서툰 작품에 어떻게든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심지어 설명서가 어려워서 더 고생할수록 애착은 더 커졌다고 해요. 하지만 이걸 돈 주고 사야 하는 구매자들의 눈에는 어땠을까요? 그저 결함투성이인 종이 쪼가리였을 뿐입니다. 보세요. 노력이라는 변수 하나가 가치 평가를 얼마나 극단적으로 갈라놓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보통 노력을 피해야 할 비용이나 버그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노력은 사실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기능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힘든 과정이 사실은 가장 큰 보물을 만들어내는 원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좋아요. 원리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관점 전환, 영어로는 리프레이밍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정신적 도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 전부 다 창피당하는 거 진짜 싫어하잖아요. 하지만 스콧 애덤스는 그걸 배움을 위해 지불하는 일종의 수업료라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크게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고 나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강력한 교훈을 얻게 되니까요. 이건 손해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인 셈이죠. 살다 보면 거대한 목표 앞에서 압도될 때가 있죠. 와, 이걸 어떻게 다 하지? 이런 생각에 그냥 주저앉게 되잖아요. 바로 그때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좋아, 그럼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사소한 한 가지는 뭐지? 바로 그 순간 막막했던 벽에 작은 문이 하나 생기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어쩌면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관점 전환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보통 자기 비판이나 콤플렉스를 없애야 할 나쁜 놈, 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목소리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내면의 간절한 외침이라면 어떨까요? 그건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나를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할 로켓의 연료가 되는 겁니다. 스콧 애덤스의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비판은 당신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힘을 키우는 방법이다. 내면의 비평가는 우리를 좌절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변화의 엔진에 기름을 붓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컴플렉스는 숨겨야 할 상처가 아니라 써야 할 에너지원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도구입니다. 노력을 가치로, 약점을 연료로 바꾸는 법을 알았다면 이 모든 걸 움직일 강력한 엔진, 바로 믿음을 의식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의 마법이라는 책에 나오는 두 환자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한 명은 아직 확진도 아닌 병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고요. 다른 한 명은 의학적으로 가장 힘든 수술을 겪고도 미래를 계획하고 있어요. 객관적인 상황만 보면 환자 B가 훨씬 나쁘잖아요. 하지만 둘의 현실을 결정한 건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생각의 틀이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 환자 B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엔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긍정적 사고의 힘이라는 책에서 제안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놀라울 만큼 단순하지만 그 효과는 정말 강력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것,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방법은 그 본능을 의식적으로 거스르는 훈련이에요. 나에게 유리한 것, 내가 이미 가진 것들을 하나하나 목록으로 만들고 그걸 매일 보고 되새기는 거죠. 이 간단한 행동이 가져오는 효과는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어두운 방에서 작은 약점 하나에만 집중하면 온 세상이 어두움처럼 느껴지잖아요. 반대로 내가 가진 자산이라는 작은 등대에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그 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증폭됩니다. 이게 바로 꺼지지 않는 믿음의 엔진에 연료를 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력이 가치를 만들고 관점이 약점을 연료로 바꾸고 또 믿음이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엔진이 된다는 걸 봤습니다. 어쩌면 역사 속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가난이나 실패 같은 콤플렉스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원리 덕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그 콤플렉스야말로 사실은 당신을 위대하게 만들 아직 개발되지 않은 거대한 연료가 아닐까요?